Hi, how are you? Hello, hi. How are you? 뭔가 a little bit strange, but okay, no problem. Anyway, so how about your condition, mental condition, physical condition? It's okay? 아, 뭔지 약간 오케이가 not okay 한 느낌인데 매우 지친 느낌, right? 괜찮아? 그래서 어느 거? 18번에 I'm to whom it may concern. 아, 그렇지. 이거는 뭐 그 인사말이잖아. 인사말. 어? 인사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서식으로 정해져 있는 말이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하고는 다르고. 어. 당연히 뭐 그렇겠지. 이거는 이제 문서니까. 공식적인 문서잖아. 편집글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축약도 되어 있고, 뭐 앞뒤 정황이 빠져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근데 딱 정해져 있어. 뭐 밑에 그 sincerely도 마찬가지고, yours sincerely도 이것도 뭐 그냥 이제 마무리 지을 때 쓰는 상투적인 의미인 거지. sincerely도. 오케이? 마지막에. 아? 그 다음에 it may concer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it may concern.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통칭 뭐냐면은 관계자분께 이런 한국어로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관계자분께 이 의미가 to whom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 그럼 이제 누구에게냐 그러면 여기 그 whom하고 여기 사이에 이제 빠진 거지. who가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누구에겐지 이 절이 그래서 그것에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직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관계자분께 또는 뭐 담당자 어? 담당자 귀중 뭐 좀 격식을 갖춘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지. 담당자 귀중 또는 뭐 담당자 분께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분에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yours sincerely는 yours sincerely는 이거는 뭐 감사합니다 또는 뭐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죠. yours sincerely 뭐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이제 뭐 구걸하는 듯한 그런 느낌. 이거는 이제 뭐 공식적인 표현이라서 쓰는 거지. 품격 있게 쓰느라고. 품격 있게 쓰느라고. 그래서 뭐 편지 마치는 글로 드림. 우리는 드림 그러지. 어? 드림. 드림의 의미로 쓰는 거지. Yours sincerely.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평소에 뭐 드림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 준다라는 뜻이지. 드림이. 그건 알아? 그러니까. 그렇지, 올림. 올림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한국어에서도 저런 구분은 되어 있는 거지. 아,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담당자 기준, 관계자분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이제 한국어의 이 양식의 뜻은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니까. 오케이? 음. 음. 이게 고민이었어? 다 됐어? 아니 저거 이 얘기는 다 됐어? 뭐 되고 안 되고 할 것도 없지. 41번 한다고? 음. 어. 어. 그렇지, 같이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혼자 해야 되니까 이제 그 혼자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지. 아무래도 설명을 듣고 해야지 혼자서 해보면은 막막하잖아. 그 막막한 기분을 알아 몰라. 어떻게 알게 됐어? 해보니까? 자, 중요한 건 뭐, 그렇게 알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오늘 앞반에서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중3 문제였었는데, 중3 문제에, 쌤이 다른 학생들 문제풀이 할 때 계속 구박을 했고, 윽박질렀던 상황이 펼쳐졌는데, 쌤도 잠깐 휘말려 들어갔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문제풀이 경험, 문제풀이 경험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가 그 문제 출제 방식에 대한 거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니? 어?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출제 의도, 출제자가 어떠한 의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느냐. 이제 이거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출제자는 소통의 의사가 있어, 없어? 없지. 출제자는 이제 망하기를 바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야. 문제를 낼 때에는. 그래서 정신이 없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오늘 그 문제를 보다가 보니까 3학년, 중학교 3학년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문제치고, 그러니까 나왔었으니까 아마 그게, 일종의 액츄얼 테스트 형식이었었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선가 나왔으니까 그게 실렸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뭐였었는가 하면은, 문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쌤이 최근에 그 문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법 해부 영상을 지금 시리즈물로 4편까지 찍어서 올려놨거든. 근데 그거 봐도 잘 모를 것 같기는 해. 그게 워낙 좀 전문적인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참고 삼아, 취미생활 삼아, 한 30분 이내로 잘랐어. 그래서,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 막 욕이 올라오더라고. 거기 댓글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몇몇 관심 있는 정기 구독자들이 개인 톡으로 막 욕을 해가지고 요즘 시절이 릴스와 짤의 시대인데 어디다가 그런 엄청난 분량을 갖다가서 미쳤냐 뭐 이러고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30분 정도에 잘라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숨가쁘게 돼서, 그래서 프레임을 이렇게 일단 큰 틀만 던져놓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사례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그 보충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한번 쭉 봐봐. 4편.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왜 안 해? 좋아요와 구독은 기본 아닌가? 아, 그랬어요? 근데, 그렇군요. 잘 부탁드려.
댓글도 좀 저기 달아주고, 여기라도 뭐가 있다느냐, 뭐 이거부터라도. 아무튼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쌤도 약간, 오늘 그 수업 오답 해설을 하다가, 뭐지? 그래갖고 약간 이렇게 블랭크아웃이 된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구조 문법, 우리가 흔히 문법 문제는 습관적으로 이 구조 문법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그 나왔던 문제 중에 help라는 준사역 동사, help라는 준사역 동사에 그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ng 꼴과 to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를 쓰거나, 그러니까 다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pp 꼴 쓰는 거, 이거는 수동이고, 그러니까 얘네들까지는 능동으로 가고, 크게 나누면은 얘는 이제 수동으로 가고, 요 구조가 이제 이 구조 문법적 접근이거든. 구조 문법적 접근인데, 그러니까 문법의 종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쌤이 요즘 현장에서 강의하다가 보니까 뭐 아주 완전 그 베이직 반부터 완전 그 GR이나 뭐 편입영어 최고급 반까지 수업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가면서 뭔가 통계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아주 바닥부터 올라올 때 문법에 대한 마인드를 어떤 식으로 확립을 시킬 것이냐, 가장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올린 거야. 그랬는데 쌤도 이제 당연히 뭐 중학교 문제였으니까 이거는 구조문법 문제겠거니 그러고서는 이렇게 이제 가르쳤었으니까 학생 이제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도 다 온다 그랬으니까 뭐 그러면 이제 수동태만 아니면은 다 되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ing가 들어온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답이 아니라고서는 이게 잘못됐다고서는 나온 거야. 그래요? 그래갖고서는 쌤도 이제 들여다보고 걔도 들여다보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그러고 이제 한참 들여다봤어. 아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그거 찾다가 보니까 눈이 뻑뻑해져가지고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 잘못됐다. 그러니까 구조문법적으로는 이제 잘못이 없었던 거야. 그래. 그랬는데 이제 얘하고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쓸 건지 말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뭐에서 가냐 그러면은 의미론적 접근으로 이제 봤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라. 의미론적 접근으로 보면은 관례상 help 같은 경우에는 ing를 못 쓰는 거는 아니지만은 관례상 어색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미론적 접근이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 문법도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품사론적 접근과 이 구조 문법이 요게 이제 기초 베이직 반에서는 요거를 중심으로 진행이 돼. 문제가 나올 때. 그 다음 단계로 갔는데 이게 갑자기 점핑을 팍 해가지고 의미론적 접근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지껏 여기에서 이제 둘이서 쎄쎄쎄 하고 있다가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입영어나 이럴 때는 이제 쌤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지금 쌤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 그러면 이 문제 풀이를 그래서 그 활용에 대한 그 나의 어떤 태도 이거를 좀 정립을 해야 된다. 왜냐면 요즘 문제풀이만 많이 하다가 지금 지쳐가지고 문법 문제풀이 하는 게 이제 확 질려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출제자와 어떤 그 일종의 힘겨루기란 말이야.
출제자하고 힘겨루기거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에 대한 거를 이거를 이 사람하고 뭐 밥을 먹어본 것도 아니고 말을 섞어본 것도 아니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 때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게 이제 품사론이나 구조문법이나 의미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내는 거야. 그 중에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의 경우에는 품사론이나 구조문법이 아닌 얘를 버리고 의미론적 접근을 했어야 이 문제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였어. 근데 문법이 이런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모르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이씨 선생님 진짜 뭐 이제 그지 학습자 입장에서는 믿는 게 선생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걸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문제풀이는 계속 해줘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의 플랜이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푸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파악을 하고 풀 것이냐. 그러면은 출제하는 그 분들이 과연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출제를 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출제를 하는 분이 내 하는 일을 정말 즐기는 분이면은 이런 걸 따져가면서 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밥 벌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복붙이지 복붙. 복사 붙이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갖고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문제지들을 모아놓고 요즘은 모을 것도 없어. 컴퓨터에 그냥 뭐 그 선생님들끼리 또 쓰는 자료집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료집에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 챗GPT한테다가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저작권이 걸리니까 얘를 저작권에 걸리지 않도록 문제 변형을 시켜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면은 얘가 미쳐서 돌아가 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를 뱉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의 경우야. 이거는 최악의 경우인데 하여튼 시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해서 던졌다 이거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안 다뤘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이씨 뭐 이러는데 야 책에 나오잖아 뭐 내지는 뭐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생활 태도를 바꾸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거기서는 선생님이 갑이고 그러고 아니야 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끝나는 거야. 이거는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가르칠 때 잘 들었어야지 뭐 이래버리면 이제 게임 오버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마침 영상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 이게 딱 나오니까 야 이거 정말 쌤이 감동을 받은 거지. 내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아까 할 때 수업을 할 때는 갑자기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아니고선 계속 이걸로 이제 시간을 좀 보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당사자한테는 계속 얘기를 해. 야 문제풀이를 제대로 안 해봐갖고 경험 부족이야 경험 부족. 문제풀이 경험 부족이 이거를 헷갈린 거야 이놈아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놈이 이제 이놈이 돼버린 상황이 온 거였던 건데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일단은 이런 취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제자가 내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기준은 마침 쌤이 지금 이제 두 섹션만 더 다루면 돼. 그럼 이제 완성된 이론
영상이 다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 영상을 바탕으로 보고, 그러니까 뭐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 이런 종류가 있구나 정도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풀다가 막히면은 이건가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취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미론 쪽으로 들어오면은 투 부정사를 get도 그래서 투 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 help도 투 부정사를 쓴다. 요게 이제, 그러면 얘는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관례상 안 된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주어가 ing, 목적어에게 ing 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목적어가 ing 하게 하는 거를 주어가 뒤에서 서포팅 해주는 식이 돼갖고 의미상의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역동사라는 거는 주어가 그 목적어에게 목보하도록 시키는 거잖아. 사역동사를 쓰는 이유가.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ing를 써버리면 의미론적으로는 주어가 목적어가 이 목보하는 것을 도와주는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어가 도와주는 게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목적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어가 이제 목적어에게 이 ing 하도록 도와주는데, 근데 이제 도와주는 거는 같은데, 이 ing를 써버리면은 목적어가, 목적어가 주도적으로 이 ing를 하고, 그 다음에 주어는 곁들이로 도와주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를 쓰면은 사역동사의 취지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의미론적 접근인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것 때문에. 문맥마다 다른. 그렇지. 그래서 그게 이제 화용론이나 의미론으로 넘어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품사론이나 구조문법하고는 문법이기는 문법이지만 완전히 분야가 달라져 버리는 거라. 외형은 문법의 외형을, 폼은 문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게. 그래서 오늘 마침 지금 왔길래 이제, 그래서 해석을 이 의미론적 해석,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은 문제를 그러니까 풀어서 그래도 지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그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설명을 하니까 뭔가 이제 일단 알아들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감각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직접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 그래, 오늘 그 두 문제 있었어, 그게. 두 문제가 중3 문제로 들어와 있더라고. 동아 윤정민 문제인데. 하나는 그 부사적 용법 쓰는 문제인데, 투부정사 대절 부사절. 그래서 이따가 그거 영상으로 이제 문제 놓고 정리해가지고 다시 설명해서 올려줄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에 접속사 대절 부사절과 투부정사 부사절 두 개.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분석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연결을 시켜야 되겠지. 자, 구체적인 거는 저희 원래 동아 인정이 교과서. 어, 근데 무슨 저희가 동아 인정이 교과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마지막 이런 그런 식으로 영어 쓰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바뀔 수 있지.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러면은 약간 이제까지 해왔던 결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내신은 어쨌든 선생님들이 주관하시는 거라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그 뭐 문법은 공통 문법이거든. 그냥 순서만 약간씩 다르고 문법은 공통 문법이라 그래서 중 1, 2, 3 과정에서 학년별 다뤄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거의 그리고 이제 중3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뭐 통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문제들이 1, 2 과정에서 정리해 놓았던 이론적인 것들은 2년 정도면 거의 다 정립이 되고 그래서 그 문제풀이를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 이제 목표랄지 아니면 이제 문제풀이의 방법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거를 자기 플랜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거를 풀어서 많이 맞히면은 내신이 잘 나온다. 뭐 이런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는 했다면은 그거는 약간 뭐랄까 내가 자기 셀프 플랜이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냥 훈련용, 프랙틱스였던 거지. 네. 선생님이 짜준 계획을 가지고 수행한 어떤 그런 수행평가 방식이었다면은, 그렇지. 숙제, 뭐, 완전 이제 약간 그 노동력 착취, 어? 그냥 노동력을 그냥 누구를 위한 노동력 제공인지 모르는 그런 이제 노동력 제공에서 이제는 내 걸로 체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쌤이 정리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을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도 반복해서 좀 보면은 예,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실행이 있어야 되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접근법은 1.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 품사론. 2. 구조문법. 3. 지금 다 대입해서 어, 그렇지. 통사론. 음, 의미론 정도까지. 이 후에 화용론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복잡하게 가기 때문에 그 정도 되려면 이제 어휘들이 지금 그 어휘가 그러니까 의미론과 화용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주 재료가 어휘 실력이거든. 근데 이게 사전적인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어원 해보니까 어원으로 바라보는 어휘하고 사전에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 결이. 그지? 그래서 약간 본문에서 음, 쓰거나 음, 일상에서 쓰는 말을 못 찾으면 그냥 해석이 이상하게 되니까. 그치. 그렇지. 그래서, 그 영역에서 이제 다루는 게 한국어로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를 시킬 때 가장 그 어쨌든 뭐 해석의 목적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영역으로 넘어가려면 이 의미론과 화용론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은 약간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빨리 정리가 되는 부분. 근데 이제 의미론이나 화용론은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더 이거는 뭐 이제 계속 가야지 뭐. 이 어휘 쪽으로 넘어가면 계속 가야 돼. 그거는 뭐 왜냐하면 이제 주제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하긴 뭐 그것도 근데 글을 읽는 게 또 훈련이 되면은 눈치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이제 추론이 가능해지지. 추론이. 그래서 presumption 할 수 있는 ability가 생기면은 그것도 뭐 결론이 나오긴 나오겠다. 근데 그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통사론이라는 게 음.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chess의 품사가 뭐야? 명사요. 그렇죠. 그 다음에 masters는 명사요.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품사론인 거야. parts of speech. 품사로요. 품사론적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품사의 활용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품사론과 구조문법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통사론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뭐 또는 수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의미론하고도 좀 묶여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영역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 분리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느껴질 수가 있어. 근데 그 출제자들은 이제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서는 건드리는 거지. 이해가 돼? 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복합명사라고 부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품사론적 접근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주요소로는 뭐라 그래? 주어라고 그러지. Right? 그 다음에 shown. 무슨 동사? 그래서 무슨 동사?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일단 타동사. 그렇지. 완타지. 네, 완타.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chess, bird. 복합명사. Right? 그래서 얘가 목적어. Right? 여기 이제 부정관사 들어오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품사론이라 그러고 이 한 묶음을 구조문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 주어, 동사, 목적어 배열이 제대로 됐냐.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 in, of, for, with, 또 in. 그렇지. 보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can immediately reproduce가 왔네? 그러면은 얘가 동사가 아니라 저걸로 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분사 수식으로 들어온 거네. Right? 그러면은 얘가 수요 동사였었기 때문에 얘는 직목이 되는 거지. 얘가 간목이었던 거고. 오케이? 그럼 이제 요런 과정들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게 구조문법적 접근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품사론으로 낼 것이냐, 구조문법을 가지고 낼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쇼운의 역할이 뭐냐, 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로 이제 나오는 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할 때에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중요한 거는 in the middle, in이 전치사고 더 정관사고 middle 전치사 in의 목적어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현상들을 다루는 게 뭐냐면 통사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하나씩 하나씩 쪼개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품사론이고 그 다음에 얘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는
접목, 이것까지는 구조문법, 위치상,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통사론, 전치사와 명사는 같이 묶여서 다닌다. 한 묶음이다. 요거는 이제 통사론적 접근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of도 전치사고, 그 다음에 부정관사. game, 접목이죠. 명사, 전치사. 명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또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for 5 seconds 해갖고 이거 수량형 용사. 요거는 접목. 그 다음에 with 전치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처음에 이걸 1시간, 2시간 하던 거를 뭐 한 20분 정도에 이제 하나씩 해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해석까지. 요즘은 이거를 요즘 한 학생들이 만난 지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늘 못하더라고, 그렇게. 예전에는 이거 진짜 이거 시간 가지고 막 실력을 평가하고 그랬었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멤버들이 실종이 되어 버려 가지고 오늘 간만에 하니까 서법조동사, 부사, 목적어,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컨닝하는 것처럼 배워요. 완타. 이거는 지금은 배워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먼저 익혀. 정관사. 보면서 목보. 아니 접목. 아니 접목이란다. 타동사의 목적어구나. 그래서 이게 이 reproduce의 목적어인 거지. 그 다음에 of the pieces from memory.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전치사 구가 이 문장에 뛰어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지? 그치? 원사가 도대체 어디 나오는 그러니까 얘가 주어와 동사는 이렇게 묶인 거예요. 주어, 동사. 그지? 그래서 이렇게 뭐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이 동사 꼴을, 그러니까 얘를 동사로 착각하게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show이 아니고 show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해석을 할 때에 해석에서 이제 정작 중요한 게 바로 통사론과 의미론적 접근. 그러니까 이 전치사 구들을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할 것이냐. 그럼 이제 한국어로 옮겨보면은 체스판에서 보여주는
체스판에서 보여주는 체스의 명의는 이렇게 되면은 이 어순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름에 대한 거를 이 통사론에서 이제 규정을 시켜주는 거야. 통사론에서 이 말 뭉치들, 말 덩어리들이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차이. 그러면 이제 무슨 차이냐? 그랬을 때 영어에서는 얘네들이 뒤에서 있었는데 한국어에서는 앞으로 오는 거. 이게 이제 뭐냐?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 통사론에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야. 그거는 이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식하지를 않는다. 이런 덩어리를 가지고 구지 그러니까 구. 이런 구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을 이제 통사론에서 해주는 거야. 왜 다르지?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뭐 이렇게 되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잖아. 아니 그냥 아는 대로 해. 뭐 아니 한국어하고 영어가 다른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쌤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돈을 내고 싶겠어 이거야. 작게는 그지? 그럼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의 유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학자들은 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조그만한 학원 원장도 답변을 못하면은 실력이 있네 없네 물어뜯기고 평가를 받는데 학자들은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 그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내가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해의 원리들이 뭐냐를 판단하기 위한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왜 순서가 바뀌었다고? 뭐 때문이라고? 한국 언어는 어떤 언어 습관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형용사가 같은 게 뒤에서 꾸며주는 구의 그렇지, 그렇지. 중요한 거는 구라는 개념이야. 구라는 개념이야. 구라는 개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 그러면 동사구란 말이야. 동사구. 얘가 그러니까 원래 수요 동사였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요 동사인데 PP가 되면서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인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면서 주어 동사로서의 구조가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다른 말로는 동사구라 그러는 거지. 또는 분사의 후치 수식이라고도 하고. 근데 얘 혼자 수식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까지 왔으니까 이제 동사구가 수식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분사의 후치 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표현은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덩어리로 움직이는 원리가 뭐냐. 수요 동사였는데 직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수요 동사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떨어지면 왜 안 되는데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고. 그지? 근데 그거를 이제 학습자가 묻는 게 아니라 시험관이 묻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로 생성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생각해? 문제 출제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to 부정사로 바꾸기도 한다고. 네. show를 갖다 to show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면 to show도 왠지 될 것 같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명사 뒤에 뭐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 아니면 부사적 용법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구조문법이나 품사론으로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닌 거야. 아닌 거. 그 경우는 이제 아닌 거예요. 이 구조론이나 품사론이나 이 통사론을 가지고 봤을 때. 근데 의미적으로. 그렇지. 근데 의미론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틀렸을 때, 그러면 대부분 학습자들은 자기 반성을 치열하게 하잖아. 내가 분명히 뭔가를 들었을 텐데 놓친 거야. 뭐 이러든지 아니면은 나는 문장을 못 외워서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들여다보니까. 작동 원리를 이해를 못한 거지. 작동 원리. 아니,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정보를 못 받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쓰면 왜 안 되는지 이게 설명을 들었을 때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접근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깔고 듣지를 않으면. 야, 기분이 오는 게, 시원이 오는 게 당연하지. 수요 동사니까 뭐, 막 이렇게 박박 우겨버리면 거기다 대고, 그렇지. 수요 동사는 그런 거구나. 뭐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복잡한 세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해는 안 되는데, 쌤은 뭐, 막 눈에 힘을 주고 열심히 설명을 해버리니까, 쌤의 어떤 그 열정에 배신을 하기는 싫고 뭐 이러면 이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분석을 할 때에는, 요렇게는 되는데,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를 당연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투부정사를 넣어보기도 하고, 쇼잉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쇼 자체를 그냥 가지고 넣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왜 안 되지? 근데 뒤에 왔더니 여기에 이제 딱 보니까, 동사가 있네. 그래서 처음에 쌤이 할 때 동사 이렇게 잡았었다가 다시 여기 와서 보니까, 동사가 있네. 그럼 얘의 주어는 뭐지? 그래갖고 다시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는 잘못된 과정이 아닌 거야. 그 과정을 반성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게 위험한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보니까, 동사가 멀리 있네요. 그럼 이제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그 뭔 동사가 혹시 시험으로 나오면 큰일 났다. 뭐 소수력 문제로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쓰지? 뭐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두려운 광경들을 이제 맞닥뜨려 보고 그 다음에 극복을 하면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런 두려운 광경을 평소에 내가 맞닥뜨리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이제 게으름은 범죄 행위가 되는 거지. 게으르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그 destroying, 삶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품사론이나 구조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통사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말뭉치가 되니까. 그렇지만 의미론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 이해가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에는 그걸 건드리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어떤 거를 건드리느냐. 오케이? Yeah. So,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석은 다시 말하지만 한국어는 구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배치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는 구의 규정을 따라서 이런 배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일단은 구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이 존재에 대해서 수용을 하려면은, 통사론적으로 봤을 때 언어 습관이 다르다. 이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이 차이를 화를 안 내고서는 수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지긋지긋한 한국어와 영어의 다름. 그래서 어느 거 하나는 아주 끝장이 나버렸으면 좋겠다. 한국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해서 모두에게 한국어를 배우도록 강요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야심, 야망이 막 생겨나잖아. 특히 그 초등학생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언제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 the middle 그랬잖아. in the middle. 중간에 이렇게 됐잖아. 중간에. 그 다음에 뭐의, 게임의. 그 다음에 얼마 동안, 5초 동안. 그 다음에 20개에서 30개의 조각들을 가지고 말이지 말. 체스파는 말이라 그러지. 또는 사용하여.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론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말로 표현할 것이냐. 그지? 그러니까 요런, 오케이?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게 그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어디에서 말썽이 날 수 있겠다 이런 그 위험 지대들을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위험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감각이 예민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성공적인 학습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봐도 몰라. 그 표정 알지? 어리버리해갖고 그냥 행복한 나사가 나사가 한 2mm, 3mm 정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행복한 그 상황 알아 몰라.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힘들어지잖아. 자, 그 다음에 in play 게임에서 경기 중에서 그러니까 경기에서지 경기에서 right? 자 보란 말이야. 보라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말뭉치들이 구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한국어로 해놓으니까. 한국어로 해놓으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다고. 근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조각이 났다고 느낀다, 안 느낀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왜 그렇다는 거야? 조각이다, 아니다는 어떤 언어 습관 때문에? 통사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언어 습관 때문에? 그렇지, 전치사 구. 구. 그렇지, 구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게 전치사 기능이 없다고. 한국어는 전치사 기능이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다 보조사가 돼버렸잖아요. 전치사들이. 한국어로 넘어오면 보조사가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보조사의 뭐, 의, 동안, 이거를 가지고 전치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떠올려라. 이제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출제의 의도 파악이라는 거는 이제 먼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지 의도를 알 수가 있다니까.
그 아저씨하고 밥을 안 먹어봤는데 식사를 하면서 뭐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평소에 뭐 이런 뭔가 아기자기한 어떤 대화의 시간이 있었으면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뭐 그럴 기회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는 시험 유출로 이제 요즘은 걸리면 막 실형 때려버리더라고. 요번에 수능 문제 거기 문제 유출돼갖고 그 실형 받았더라고. 저는. 돈 받은 거 다 추적해갖고 돈 받은 거 다 토해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인 관계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언니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음. 아무튼 네. 얘기가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해서 투머치 토크. 자, 취지는 이해가 충분히 됐어? 그래서 소수령 문제가 나올 때에 보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치사의 기능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대응이 쉽겠지.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명료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의식을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는 해석을 이제 해서 한국어로 이 토막 나 있는 상황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한국어로 이 영어의 버전을 한국어로 옮겼을 때 토막이 나 있는 거를 이제 토막이 안 난 상태로 가지고 가도록 해야 되잖아. 응?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가야 돼? 여기 보니까. 여기서부터 거꾸로 다 올라가고 있지. 응? 명인들은 어떻게 돼? 2, 30개의 조각 말들을 사용해서 5초 동안 게임 중간에 can immediately reproduce 즉각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시 생산하는.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2, 30개의 조합을 가지고 게임의 중간에 경기에서 5초 동안 재생산 복사 그걸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의미론적으로 넘어오는 거야. 복기라 그래. 복기. 복귀요? 다시 했던 거를 그 앞에 쫙 나왔던 거를 다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나와보는 거야. 복기, 복기. 이거 그러니까 복귀. 그렇지. 복귀는 이거는 이제 돌아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기억 기자. 기억을 되살려 보는 거지. 근데 이 마스터저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도 다 기억을 해. 자기가 한 것도 기억을 하고 상대방이 놓은 것도 기억을 하고 아니면 옆에서 관전하면서 남이 놓은 것도 판을 확 엎어버려도 다시 똑같이 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스터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화용론으로 넘어와 가지고 화용론은 그 상황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화용론은 그래서 여기 마스터즈 그랬을 때 이 마스터즈라는 말에서 이제 이 배경이 깔아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히 뭐 바둑 같은 경우는 체스도 수가 많은 편이지만 바둑은 진짜 뭐 막 3시간, 4시간짜리잖아. 그거를 그대로 다 복기를 한다니까. 3시간, 4시간 동안 논 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글을 읽을 때 이게 굉장히, 확 뭔가 이제 피가 끓으면, 와, 그 상황을 이제 연상을 하면서 읽으면 이제 이게 확 하고 와닿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의미론이나 화용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역을. 이 앞에까지는 품사론과 이제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쌤이 하자고 하는 수업의 이 목적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말 체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봐.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은 마스터가 되겠지. 그때 되면 그 사람들이 복귀하는 것만큼이나 쫙 보면은 보여 그냥. 아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랬는데 뭐 빠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뭐 보면은 착착착착 보이는 거죠. 이제는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뭐 이런 정도는 그냥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툭툭 나오잖아. 똑같은 거지. 왜냐하면 이 규칙은 안 바뀌거든. 서법조동사가 갑자기 뭐 본동사가 된다든가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단 말이야. 그거는 뭐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거는 뭐 반전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망하는 거야. 그냥 뭐 파괴야, 파괴.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각 나 있는 것들을 그 다음에 막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스틸이라는 단어도 요거 아주 또 이렇게 끼어 들어오니까 미묘한 뭔가 역할이 있잖아. 뜻을 뭘로만 알고 있어? 딱. 그러니까 그지? 그러면 그지? 그래놓고 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 깜지에다가 단어 뜻을 외워서 쓰는 거 안 하는 것보다가는 나. 빈둥거리고 뒹굴고 있느니 노느니 해라 뭐 이런 거는 되지만은 만약에 이제 어떤 그 학습의 어떤 그 역량이나 수준이나 일정한 어떤 결과를 거둘 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제 비생산적이지. 계속 어, 그거 하느니 해석을 하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거야. 해석을 해보면 딱 하면 안 되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알겠잖아. 이거는 이따가 찾아서 메꿔 보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 봐봐. 그러니까 steal은 요거는 이따가 이놈은 이런 녀석들이 이제 그 화용론 아까 얘기했었던 화용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석이야 해석. 아주 그 맛있는 해석, 아주 그냥 찰진 해석, 딱딱 이렇게 입맛에 맞아 떨어지게 하는 해석을 이제 화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놈들은 이제 자기 역할이 있는 거야, 임무가. 즉, 아니, 즉시. 그러니까 여기도 봐.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제 끝났어. 한국어로 오면 끝이 나버렸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영어에서는 주렁주렁 아직도 매달려 있지. 위치를, 그 다음에 조각들의, 그 다음에 기억에서. 이것도 뭐 기억으로부터 뭐 막 이러고 있으면, 그지? from, 기억으로부터 뭐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이상한 말이 더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아니, 매끄러운 한국어로 해놓으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막 느낌이 들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멘탈 헬스 상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 정신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이 온 거라고. 한번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시간은 소중한 거라니까. 그 두려움의 시간은 뭔가 일종의 이제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니까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지금 그런 고민,
야, 어떡하지? 뭐 이런 거는 지금 다행인 거예요. 뭔가,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서 해소를 하면 되고, 아무튼. 현 주소는 그렇지만 이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역시 이게 이제 문제라니까. 음? 보조사들을, 보조사들을 뭘로 바꿔야 된다? 영어로 넘어오면? 전치사로 바꿔야 된다. 보조사들을 전치사로 바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보조사를 전치사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어떤 그런 그 뭐야 매체 중간 매체가 뭐냐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려면은 그러니까 언어 그 단어 연구의 출발 지점이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막연한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막 무작위 랜덤으로 막 외우고 랜덤 게임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인생이 이제 랜덤이 된다니까. 그 상황 알아 몰라? 아직 몰라? 타겟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겟 포인트라는 게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보조사와 전치사의 어떤 그 호환 기능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해야 전치사가 인식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전치사 인 안에서 그렇게 외웠더니 인플레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경기 안에서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가 깨끗하게 와, 안 와? 안 온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 한국어 그 서술형 문제로 나올 때는 퍼펙트한 한국어 문장으로 딱 줘버리고 그리고 이제 바꾸시오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 그러면 이제 보조사들을 체킹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전치사로 내가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겠고 뭐 이제 이러면은 그 접근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뭐 대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막막한 거지. 그래서 뭐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해석하려고 펴보면 그렇지 않아? 그 느낌 자주 받지 않아? 뭐를 시작을 해야 될 거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각난 친구들을 하나로 배열을 해주는 거, 배열을 해주는 게 그게 이제 그 스트럭처럴 그러니까 구조 문법적인 이제 또 지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한국어에 대한 구조 문법적 지능과 영어에 대한 구조 문법적 지능이 동시에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보조사와 전치사의 취향 관계는 통사론적 지능을 가지고 시켜주는 거고. 이제 그게 명칭을 붙이자면 이제 그런 명칭들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도 역시 그런 의도로 시험에 나오는 거. 오케이? 해석은 어떻게 돼? 그럼 이제 steal 한번 찾아볼까?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steal의 뜻이 아직 그런데도 그렇지. 가만히 있는 고요한 정지한 말하는 흔적 없는 그러면 여기서는 뭐겠어? 이 중에서요.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응? 또 계속해서 훨씬 더욱 응.
이런 건 안 나왔는데. 그치? 스틸이 즉시라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즉시가 아니지. 있긴 있죠. 있지. 음. 무엇들은 지는 기업에서 땡땡 받겠지. 아, 그런데도 그런데도, 일단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런 수도 있다. 그렇지.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in play가 얘가 이제 얘하고 어쨌든 묶여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in play에서 이 플레이에 그러니까 이 in과 play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화학 작용이 한국어로 와야 되는데 아니면은 in play를 통째로 치면은 뭐라고 나오나? 사전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찾아봐. 인간으로 또. 시합 중에 공이 라인 안에 살아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잖아, 게임. 게임하고 플레이 같은 거지. 작용하여 이런 거. 작용하여는 안 되고.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중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여기 시합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합 중에 여전히. 어? 아. 근데 여기 게임하고 또 게임하고서는 이게 지금 반복이 된단 말이야. 이걸 그대로 살려주면 또 게임하고 반복이 돼. 그러니까 시합 중에 2, 30개의 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합 중인 상태니까 2, 30개의 말들이 이제 놓여 있는 거지. 말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5초 동안 보고, 게임 중간에 시합 중이라서, 뭐 이게 그러니까 시합 중이라서 여전히 2, 30개의 말들이 있는 거지. 이때는 그러니까 뭐 with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줘요. 한국어로는 그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함께 뭐 가지고 뭐 사용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옮기면은 한국어하고는 이게 이제 맛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의미론이나 통사론에 대한 한국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모국어 자기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외국어도 빨리 배운다 그러는 게 그냥 이렇게 잘 떠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언어 모국어 자체에 대한 어떤 이런 식의 이해도 그러면 이제 망설임이나 두려움을 이제 덜 갖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오늘 지금 중요한 그 핵심 개념들을 잡느라고 한 줄 가지고 얘기가 길어지기는 했는데, 해석을 할 때 이거 이제 그 해석의 원리가 좀 이해가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구상이 돼?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독해 수업들을 진행을 할 때에는 요게 이제 지금 얘기한 이런 그 접근법들에 대한 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뭐 이제 본인 플랜을 뭐 내가 3개월이면 3개월. 그러면 이제 3개월 동안
뭐 적어도 이 토막난 말뭉치들을 연결시키는 정도는 내가 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음 3개월 동안에는 내가 뭐 의미론이나 통사론적인 그 어빌리티를 뭐 끌어올린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을. 그러니까 지금은 1차적으로는 이제 그거지. 품사론, 그 다음에 구조문법, 그 다음에 통사론. 그래서 전치사 9, 뭐 이제 통사론은 9라 그랬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그거 외에도 미미한 차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는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품사론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거지. 같은 거를 다르게 이제 보는 뭐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뭐 그 영역까지 굳이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먼저 영문학자가 될 건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이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거,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어야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에도 문제 출제 의도를 쫓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해석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녹여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어.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저 많은 음. 덩어리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려면 음. 그거는 이제 뭐 그래서 원래 이 번역 일은 초벌, 중벌, 뭐 최종본 그래갖고 여러 번 뒤집어 보는 게 그게 이제 원래 일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한 줄을 해석할 때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초벌 한번 처음에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요거 써놓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얘네들을 조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조합을 해볼 때 덩어리들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돼. 그래서 전치사하고 보조사하고 이제 매칭시키는 거를 자꾸 의식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전치사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서 익히는 거야, 감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말뭉치들을 갖다가 이제 한국어로 다음 버전은 이제 조합을 시켜보는 거지. 첫 번째 조합. 근데 첫 번째 조합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다시 두 번째 조합. 두 번째 조합을 했는데도 뭐 얘 같은 애들을 이제 못 잡아내겠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 나의 직관력으로 이제 조합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표시하는 거지. 얘를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쌤 수업에서 토의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 틀렸다, 이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쌤 수업에서는 굳이 뭐 진도를 많이 뽑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게 만들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구조문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투부정사를 쓰면 왜 안 되는가? 그럼 의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의미론으로 넘어갔을 때, 뭐가 문제가 발생이 났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규정을 하는 작업을 쌤하고 하는 거지. 그건 이제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해. 그래서 쓰는 거를 한 번에 완판 한 번에 확 그냥 다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해석 과정이. 그래서 여의치 않으면은 한 줄을 가지고 그냥 하루를 다 고민을 하는 것도 괜찮아. 한 줄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착각들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중1 문제를 이제 풀이를 시키잖아. 그러면 이제 요즘은 쌤이 작전을 바꿔가지고 고등학생들도 들어오면 중1부터 다시 이제 문제풀이를 쭉 계속 돌려주거든. 그러면 어떤 경우 이제 그런 경우 있었어. 지난주에 쌤
제가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코앞인데 언제까지 중1 거를 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뭐 본학년과 해봐 그래서 줬더니만 당연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으악 그래갖고 어떡하죠? 그러더니 이제 그러니까 중1이라 그래갖고 이제 중1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중1 과정의 내용들이 아주 선명하게 정리가 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연계가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고등학교 문제에서도 반복이 된다. 주어 동사 찾기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단지 고등학교 문제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거는 주어와 동사를 구분해라. 이거는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짧은 문장에서 주어 동사 찾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긴 문장이 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짧은 문장에서 주어 동사에 대한 훈련이 철저하게 돼 있으면 감각적으로 얘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왔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얘는 누가 주어지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추적해 올라가면 얘가 주어라는 게 이제 보일 거 아니냐. 그러면 얘를 주어 동사라고 생각했다가도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주어 동사에 대한 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앞에 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얼마나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느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은 그 기초 다지기나 이 다지기를 그래서 이제 그 문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회화가 안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열심히의 기준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만 랜덤 게임으로 그냥 갖다가 무수하게 퍼부어댔느냐. 그럼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경우지. 그래서 뭔가를 하기는 했어. 문제를 풀고. 근데 이런 분석적인 접근이 이제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셀프 플랜이 없는 게 자기 플랜이 없는 거야. 음.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자꾸 진도 욕심 같은 거 부릴 필요가 없다. 진도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는 많이 먹었으니까 먹은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내 걸로 체화를 시켜낼 것이냐에 대한 그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지. 질문 또 57분이네 벌써. 끝입니다. 그러면 음, 이런 식으로 제가 주요소랑 대시랑 나눠가면서 음, 여기다가 해석 적고 그렇지.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질문거리를 많이 만들어 와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접근법에 따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질문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질문거리가 없으면 이제 쌤이 질문을 하게 되겠지. 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제 못하거나, 그러니까 뭐 질문했는데 답이 딱딱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 나오면 아니 왜 궁금해하지 않았죠? 뭐 이제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이거 어. 조금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느 거? 이거 다른 본문 있는 거. 오케이. 이게 근데 음. 고1 때는 이런 걸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지. 왜? 그런데 그런 걸 보는데 왜? 너무 많아요. 아, 그것도 뭐 이제 자꾸 하면은 또 뭐. 이거 3월 달 거니까 6월 달 거 도와주시나요?
오케이. 근데 이거였기 좀 더 어렵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뭐, 뭐 공문 해석이니까 하나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음, 근데 진짜 거기 시험장에서 주는 종이도 이거예요. 이 사이즈. 그렇지, 그 사이즈지. 그래서 다 풀어봤어? 풀어보기는? 풀어보기는 봤죠. 음, 해석을 하면 문제도 풀리는데 오, 그렇다니까. 그럼 맞아. 그게,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풀려. 근데 그 해석이 빨라야 이제 음,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지, 빨라야 이제 잘 되는데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제 어휘를 익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해석 쓰기가 그래서 어휘 익히기에 가장 핵심 방법이 되는 거죠. 키 메소드가 되는 거죠. 오케이?